네, 교과서 117쪽 내용 이해 중에서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앞에서 읽은 온돌에 대한 글을 이해했는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온돌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난방 장치입니까? 온돌의 난방 원리를 써 보십시오. 교과서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 나옵니다. 그냥 아궁이에 불을 떼가지고 그것이 이제 구두를 통해서 구들장을 데피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 불뚝을 통해서 나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좀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과학적으로 결국은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죠. 방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되는 과학적인 원리는 열입니다. 열. 뜨거운 것. 열. 열의 전달과 관련되는 원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열의 전달. 그 열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이제 전도라는 게 있어요. 전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류. 세 번째가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고체, 이 물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열을 말합니다. 열 전달 방법이에요. 이를테면 여기에 컵이 있죠.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처음에는 이렇게 만져보면 차가워요. 차가운데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컵이 어떻게 되죠? 따뜻하게 되죠. 뭐 어떤 때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겁기도 해요. 그거는 이 물의 열이 이 고체, 이 컵으로 전달돼서 밖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게 전도열이라고 합니다. 전도. 이 고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전도열. 그 다음에 대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류는 이 단열이 잘 되어 있는 방에 아까 그 전기 스토브 하나만 저 구석에다 이렇게 틀어놔도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혹은 또 온풍기, 특히 열풍기, 온풍기. 그건 뭐냐면 뜨거운 바람이 거기서 뜨거워진 공기는 자연적으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차가워지면 다시 또 내려와요. 내려와서 또 여기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게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류라고 하는 것은 기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혹은 또 액체. 목욕탕에도요. 그 이제 큰 목욕탕에 가면 가운데 뭐 큰 탕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뜨거운 물이 있다고 칩시다. 표면은 뜨거운데 들어가 보면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깊이 있게 있으면요. 온천에 물이 있으면 아래쪽은 조금 뜨겁지 않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뜨거워져. 왜 그래요? 물 안에서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식은 물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도 물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대류. 흘러간다. 대기의 흐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체와 액체에서 열의 흐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방이 전체가 따뜻하게 된다는 이게 이제 대류 방식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복사라는 것은 그 빛이 쪼이면은 햇빛을 받으면 뜨거운 걸 느끼잖아요. 그게 복사열이에요, 바로. 그냥 그 뜨거운 기운이 나한테 직접 부딪히는 것. 그러니까 그 전기 스토브도 그 앞에 있으면 뜨겁잖아요. 그게 이제 복사열입니다. 복사열.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 방 전체를 덮이면은 그게 대류열. 그러면 이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열 전달 방법 중에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불을 떼니까 불을 떼서 그 열기로 돌을 달구죠. 돌을 뜨겁게 만들죠. 그래서 이불 속에다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 보면 뜨거워. 그건 뭐예요? 전도열이에요. 전도열입니다. 그 다음에 방이 따뜻해지면은 만약에 난방이 이렇게 단열이 잘 돼 있다 그러면 방도 따뜻해질 텐데 방이 따뜻해지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대류 현상이 아까 여기 이제 교과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밑에서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체가 고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대류입니다. 대류. 그러니까 열 전달 방법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원리로 볼 때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와 대류라고 하는 방법으로 열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온돌 난방의 원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를 참고하여 온돌의 경제성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실까요? 호황티수원 흥. 네. 예. 읽어보세요. 문제를 다 읽고. 네. 이를 참고하여 온돌의 경제성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십시오. 1번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함. 2번 취사와 난방을 경함. 3번 연기를 이용한 소록. 4번 지역마다 다른 온돌 구조를 사용함. 정답은 2번입니다. 취사와 난방을 겸함. 그게 네. 어떻게 해서 그래요? 음, 아까 그림에서 보여주었듯이 부뚜막과 아궁이, 부뚜막은 이제 그 요리를 할 때 뭐 그릇 같은 거 뭐 이런 걸 놔둘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게 부뚜막은. 그리고 아궁이가 같이 있어. 그러니까 취사와 난방이 겸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그런 얘기죠. 예, 비용이 하나의 열원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황뚜엣 아이. 네, 에서 온도 방에서 자는 것은 건강 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까? 모두 고르십시오. 1. 피로 회복. 2. 감기의 치료. 3. 다양한 작용. 4. 성인병 예방. 정답은 1. 피로 회복. 2. 감기의 치료. 3. 다양한 작용. 세 가지 다 장점이 해당하는 거죠. 건강 면에서. 발한작용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발한작용. 아인. 알면 안다고 바로 얘기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바로 얘기를 하세요. 예. 아인. 여기 한자로 돼 있어서 내가 그 괄호 속에다 한자를 넣었는데 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땀이라는 뜻입니다. 땀. 몸에서 나는 땀. 이
한자를 보면 왼쪽에 이렇게 점이 3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제 물수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점 3개가 있으면 이것이, 물과 관련된 용어다. 그런 뜻입니다. 물과 관련된 용어. 땀도 물이잖아요. 땀도 물. 몸에서 나는 물이니까. 그 다음에 발은 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땀이 나게 하는 작용을 발한 작용이라고 그래요. 예. 아까 땀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번 학기만 학기만 함황남 팜티옌khoa 네, 4번 네, 4번. 원룸이 실집 예방하는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연기를 귀를 통해 소르기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서 3번, 자연 질감적인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4번, 난방의 성능이 좋아져서 제 답이 3번입니다. 그러면 자연 친화적인 재료는 무엇이에요? 네, 자연 친화적인 재료는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진흙과 돌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시 공부를 했고, 더 생각해 보기. 앞글에서 언급한 온돌의 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 다른 의견이 있을까? 근데 하나 좀 정정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거기에 연기로 소독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연기가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은 있죠. 연기가 소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연기를 맡아도 힘드니까 다른 병도 그 연기로 좀 소독을 할 수는 있는데, 아니 방에 불을 떼는데 연기가 방에 들어오면 안 되죠. 방에 불을 뗐는데 그 연기가 방으로 들어오면 안 돼. 밑을 이 온돌 구들 밑으로 해가지고 저기 굴뚝으로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서는 좀 무리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견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집을 하나 짓는다 했을 때 온돌을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까? 하나쯤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특히 이렇게 이제 한국은 지금 이제 가을이 한참 깊었는데 이제 좀 추워지면 그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땀을 한번 흘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추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그 땀을 한번 쭉 빼고 나면 참 좋아요. 특히 그 북구 사람들 저기 하듯이 사우나 하듯이, 네. 그거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또 뭐 얘기 들어보면 무슨 원적외선이 그렇게 나온다든가, 황토방 이런 데는 또 원적외선이 나와서 피부 깊숙이에 들어있는 어떤 피로 물질도 배출을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그 온돌이라는 거는 그냥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2번, 여러분 나라에도 온돌과 같은 난방장치가 있습니까? 난방장치의 과학적 특성을 찾아 발표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과학적 특성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런 식으로 이 난방장치가 열을 전달할 때 복사열을 쓰는지 대류열을 쓰는지 전도열을 쓰는지, 그걸 뭐 다 쓸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이를테면 그 페치카 같은 경우에는, 페치카는
앞에 불이 타고 있으니까 이게 복사열이 앞에 올 수 있어요. 가까이 앉아 있으면 따뜻하게 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불이 공기를 덮여주죠. 그러면 그게 대류열. 복사열과 대류열은 되는데, 전도도 뭐 가능은 하겠네요. 이 난로 자체에 그 벽돌 같은 걸 뜨뜻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조금 그런 효과가 좀 있긴 있겠네요. 네. 하여튼 그렇게 과학적 특성은 금방 얘기한 그 세 가지 열 전달의 방법이라는 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휘 및 표현 익히기 118쪽이죠. 문법 및 표현에서 뭐뭐, 오다, 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문법과 표현을 익히는 겁니다. 오다. 오다라는 동사는 다이어인데요. 오다 본동사일 때는 영어로 말하면 come이죠. come. 오다. 집에 오다. 뭐 이렇게. 그런데 본동사가 아니고 보조동사. 동사 뒤에 이렇게 올 때. 그러니까 앞에 오다 앞에는 본동사가 오는 거고, 본동사 뒤에 이제 오는 오다는, 혹은 또 거기에 오는 또 가다는 그게 보조동사죠. 보조동사로서 오다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 내가 화면에 적어놨죠.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기준점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이전부터 해오던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 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 5년 전부터 이 아파트에 살아왔어요. 5년 전에 다른 데 살고 있었고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왔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문을 보시면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김치를 먹어왔다. 오래전부터 김치를 먹어왔어요. 물론 이제 그 김치가 오늘날 김치하고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김치는 주로 이제 고춧가루를 써서 많이 만들거든요. 그 속을 배추의 속을, 김치의 속을 고춧가루 양념을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고춧가루가 한국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김치는 좀 달랐대요. 이따가 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먹어왔다. 먹다라는 말이 본동사고,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다. 김 선생님은 30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셨다. 이제 오다에 이제 존칭 어간이 들어갔죠.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 오시다. 가르치다가 본동사고, 그 가르치는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어서 그 기간이 전체가 30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10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에 교회를 청소해 왔다. 이거 여기에 나는 김병선 교수를 말합니다. 실제로 내가 그래요.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런 말이 여기 이제 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에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청소를 했어요. 청소하러 갑니다.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또 다른 몇 사람 같이 모여서 청소를 하는데 계속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계속해 왔을 때 오다라는 말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불구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죠. 이 불구하다라는 말은 동사로서 한자어인데요. 얽매여 거리끼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얽매여 거리끼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할 필요가 없다 할 때,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때 불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문을 한번 보죠. 내 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이다.
그래서 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는데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문장의 형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앞에 얘기하는 거하고 뒤에 얘기하는 거가 서로 좀 대립되는 거예요. 대립되는 거. 여기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앞에 있는 거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이 뒤에 있는 거죠. 자,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올라야 되겠죠? 점수가 잘 나와야죠. 그런데 공부했는데 오르지 않아. 이게 대립적인 거예요. 그럴 때 요 문장의 형태를 쓰는 겁니다.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성적이 오르지 않아. 그럼 걱정이 좀 들죠. 그래서 뭐뭐 하는데도 불구하고는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로 이렇게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적어 놓은 걸 보면 내 동생은 열심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이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민호 씨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몸이 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이 있고요. 그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야 되는데 참석했다는 거예요. 서로 대립되는 걸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불구하고라고 쓰는 거예요. 네. 몸이 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그 다음에 또 이거 이제 교체가 되니까 표현이 민호 씨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몸이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좀 기특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다. 실수를 하면은 원래는 이제 야단을 맞아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해 줬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체돼서 쓸 수 있습니다. 그 앞뒤에 서로 좀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립되는 말이 대립되는 상황이 불구하고 앞뒤에 올 수 있다.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이제 이것을 적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데요.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오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보조동사의 어미 선택에 유의하라 그랬습니다. 보조동사의 어미 선택에 유의해라. 그러니까 오다 뒤에 오는 어미를 잘 맞추어서 문맥에 맞추어서 정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살다, live, 일하다, work, 지내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모으다, collect, 먹다, eat.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문이죠. 그 약을 얼마 동안 먹었습니까? 가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가 지난번 사고를 당한 후 3년 동안 계속 먹어왔어요. 현재까지 먹고 있어요. 먹었습니까? 하고 존댓말로 물어보니까 대답도 먹어왔습니다. 혹은 먹어왔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을 팜투이정 팜도안나우엔 네, 선생님. 이번에 김 과장님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뜻밖이군요. 김 과장과는 10년 동안이나 같이 일해왔지만 한 번도 실수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같이 일해왔지만 함께 일해왔지만 이 양보의 뜻을 말하는 표현이죠. 한 번도 실수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찐 응원 네, 해보세요. 우표가 아주 많군요. 우표수집이 취미인가 봐요. 네, 어렸을 때부터 모아온 우표가
5천장쯤 됩니다. 5천장쯤 됩니다. 우표가 뭔지 아시죠? 포스테이지 스탬프. 예. 우표 우표 모으는 취미가 옛날에 많이들 했는데 예. 해외 우표도 많이 모으고 나도 한동안 우표를 모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편지를 안 쓰니까 우표 모으는 취미가 많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그 취미를 가진 사람은 계속 그래도 우표를 사더라고요. 또 우체국에서 계속 기념 우표 같은 걸 계속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모아온 현재까지 모아온 우표가 5,000장쯤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수집 취미. 그 다음에 정화이뚜 정화이뚜 정티흥 정티흥 정민투원 네,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기뻤거든요.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근데 이 살아오면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이제 설명할 때 살다와 오다, 본동사 살다와 보조동사 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하도 많이 써서 그런지 오늘날에 이건 한 단어로 취급도 해요. 살아오다라는 것이 똑같은 의미로 살아오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취급을 해요. 그 무슨 뜻이냐면 띄어쓰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사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살아오다. 그 다음에 전펑卷 네, 있습니다. 예. 그분과는 어떤 사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예요. 예, 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예요. 지내온 그렇게 여기서는 뭐 지낸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낸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다란 말 쓰라고 했으니까 지내온 친구 사이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는데도 불구하고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앞에 상황하고 뒤에 상황이 대립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비가 쏟아지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정말 갑자기 많이 내릴 때 비가 쏟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가 그냥 보통 내리는 건 비가 내리다. 근데 막 비가 쏟아져. 하늘에서 이렇게 양동이로 물을 부은 것처럼 쏟아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다. 그 다음에 교통이 불편하다. 부탁을 안 하다. 경제 사정이 나쁘다. 전티엔히엔 1번 내가 할게요. 이번 학회에 사람들이 네, 많이 참석했습니까? 네, 아침부터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쏟아지다는 말이 그거죠. 거의 대부분의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사람들이 오기가 힘든데 다 참석했다는 거죠. 서로 대립적이죠. 네, 희연이 2번 하세요.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이번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 생각해요. 이번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아무에게도 부탁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일이 빨리 끝났어요. 네, 잘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부탁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아무에게도 부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티 푸억 안 3번. 네, 네.
이 가게에 손님이 정말 많군요. 아파트 단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게 좀 이상하군요. 어, 가게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없어서 좀 불편하기는 해요. 하지만 다른 가게에 비해 물건 값이 워낙 저렴해서 교통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손님들로 부쩍 걸어요. 예. 그 북적거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적거리다. 안 네. 이 북적거리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북적거리다. 어, 복잡, 복잡한, 복잡과 같은 의미를 갖나요? 복잡, 그 손님이 많다고 하는 말이에요. 손님이 적다고 하는 말이에요. 응? 내가 물어보잖아요. 손님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막 그냥 마이크를 바로바로 끄지 말고 내가 대화를 시도를 하면 그 대화를 듣고 대답을 하고 끊어요. 북적거리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매우 수선스럽게 자꾸 들끓다. 들끓다 그럼 또 그 들끓다 또 찾아봐야 되겠죠. 하여튼 사람들이 많아서 막 자꾸 움직이고 있어요. 그럴 때 북적거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 투임이 네, 4번. 이 음식을 직접 만드셨어요? 재료를 만드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재료를 구하고 다듬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정전 재료를 구해서 직접 다듬고 오래 끓여야 합니다. 그래야 요리의 제 맛이 나거든요. 예. 요즘에는 그 혼자 사는 세대가 많으니까 그 혼자 사는 사람이 쉽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나오더라고요. 천연재료 말고 그 회사에서 공장에서 만든 재료 치킨 스타기니 뭐 또 요만한 거 하나만 국물에 넣으면 국이 아주 맛있어지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원래 천연 물질에서 유래를 했겠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천연 재료를 직접 구해서 직접 다듬고 오래 끓인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앱하느땀 지앱하느탐 네. 예. 우리 회사의 판매 실적이 10%나 향상되었다는 건 정말 잘 됐어. 작년에 비해서 경제 사정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했다니 정말 대단한 걸. 그렇죠. 예, 경제 사정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정이 나쁘면 이제 뭐 수출 수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걸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어휘 공부를 합니다.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겨울을 나다. 겨울을 나다라는 것은 나다라는 것은 어디 밖으로 나간다 그런 뜻인데 겨울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어두운 동굴 같은 거라면은 이제 봄으로 나가는 거죠. 나는 거죠. 겨울을 나는 거. 시간을 지내는 거. 그다음에 인기를 끌다. 인기 끌다 그러죠. 그런 말을 아시죠? 효과를 보다.
미연의 방자다. 이거 이제 우리가 문장 그 어휘 공부할 때 나왔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미연에 방지하다. 그러니까 뭐 집에 애완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손님이 들어오면 물어 가서 갑자기 가서 물어요. 그러면 물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손님이 오면 줄로 묶어두든지 아니면 다른 데 이렇게 격리를 해두든지 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수성을 인정받다. 자, 1번 정당 응옥래 정당 응옥래 네, 해보세요. 네. 약을 먹을 때는 정해진, 네, 집중해요. 응웬티 투이 니 미안해요. 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를 끄고 있는 영화를 보러 갑시다.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를 보러 갑시다. 인기를 끌다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인기를 끌다, 인기 있는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인기가 높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응웬 T2 타오. 네, 약을 먹을 때 정해진 용량과 시간을 잘 지켜서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효과 이렇게 읽으세요. 효과, 효과라고 읽으세요. 효과. 효과, 과 발음할 수 있잖아요. 효과. 효과. 과가 아니고 과. 경음이에요. 효과. 여기에 표시는 그냥 평음으로 되어 있어요.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읽을 때 이것은 효과라고. 효과 그랬는데 효과로 읽는 것이 좋아요. 효과로 읽으세요. 네. 그 다음에 3번을 응웬티 지에오 점. 네, 3번 겨울철에는 난방 장치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난방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은 반드시 꺼두는 게 좋다. 커두는 게 아니고 꺼두는 게 좋다. 꺼두는 게 좋다. 겨울 해보세요. 금방 거울이라고 그랬어. 거울이 아니고 겨울. 천천히 해보세요. 겨울 해보세요. 거울이라고 계속 나오네. 그거 발음 고쳐야 됩니다. 이중모음 잘 내야 돼요. 겨울. 그 다음에 4번. 금방 누가 했죠? 점이 했죠? 응원티, 응원, 허. 네. 얼마 전부터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이 옷을 산 걸로 이번 겨울을 선생님처럼 듣고 있어요? 저를? 이번 겨울을 어떻게 해? 겨울을 나야 할 것 같아.
그렇죠. 나야 한다, 나야 하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넣었을 때는 어미를 적절하게 문맥에 맞추어서 이게 변경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부터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이게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몸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주머니. 주머니는 뭐 하는 물건이에요. 주머니. 손을 넣기도 하지만은 뭐 거기에 손수건, 행커칩을 넣을 수도 있죠. 그런데 돈을 넣잖아요. 돈을, 지갑을.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쓸만한 돈이 없어 그런 뜻입니다. 이 옷 한 벌로, 그러니까 뭘 새로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옷 한 벌로 겨울을 나야 한다. 다른 옷을 살 수 없이 그냥 그걸로 입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응웬티 몽감, 몽감. 네. 한국의 인삼색에 널리 알려진 이유는 영양과 약효면에서 그 우수성은 안전하기 때문이다. 우수성을 인정. 우수성은 인정받기 때문이다. 받았기 때문이다.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자, 다음. 밑줄 친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기 1번 해보세요. 응웬 띠껌뚜, 응웬 티껌뚜. 네. 예. 1번. 일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서로를 몇 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아 넣었다. 2번. 능유적. 2번. 비관적. 4번. 장애적. 4번. 파괴적. 답안은 1번. 능유적. 효율적, 능률적 거의 같은 말입니다. 비관적이란 말은 pessimistic,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잘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고, 창의적이란 말은 creative하다는 거죠. 파괴란 말은 destroy.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을 웅엔 쩐반 아인. 네. 2번. 지난번 수주건에 취소되어서 우리 회사는 큰 소식을 입었다. 대답은 3번. 손해. 이득은 돈을 버는 거죠. 이득은 상처는 몸에 난 것을 상처라고 하죠. 손해나 손실 같은 말입니다. 이익 뭐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응웬 응옥 칸린. 네. 새로 개발된 화장품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고 한다. 제 정답은 2번 예방하는 입니다. 미리 막는, 방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방지고요. 예방은 미리 막아주는 그런 뜻입니다. 미리 막아주. 노화는 뭐예요? 린? 그냥 느껴지는 것입니다. 느껴져? 느껴지는. 늙어지는 것. 네. 화장품, 사람의 피부도 이게 나이를 먹으면 피부가 이제
늙어요. 늙어. 나이를 먹어요. 근데 그거를 방지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바르라는 거죠. 나도 좀 바르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응웬민한. 네. 아, 고혈압, 심장병 등 고혈압. 낮 고혈압, 네. 가지고 고혈압, 심장병 등 난치병이나 부치병에 걸린 환자를 치유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정답은 1번 치료하는. 예, 치유하다, 치료하다, 뭐 거의 같은 말입니다. 거의 같은 말이고, 이제 치유하다는 말은 조금 정서적인, 정신적인 치료를 또 치유라고 하기도 해요. 예. 위로하다, 위로하는 거, 그다음 설득하다, 내 말을 상대방한테 잘 이해가 가능하도록 자꾸 얘기하는 거, 그게 설득하는 거고요. 간병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병은 병자를 간호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병자를 간호하는 거. 그다음에 응웬민선. 네, 요즘은 기온도 안 맞고 쾌적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운동하기가 좋다. 2번 기분이 나쁜 2. 기분이 좋은 3. 짜증이 나는 4. 신이 나는 정답은 2번 기분이 좋은입니다. 기분이 좋은, 쾌적한, 지내기가 좋은, 불편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예, 쾌적한, 습도가 조금 적을 때, 습도가 낮을 때 좀 쾌적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습도가 높으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 온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온도 얘기할 때, 핸드폰에 보면 이제 그 지역의 온도가 나오는데, 그 밑에 또 다른 온도가 하나 더 나와요. 그 온도의 이름이 뭐냐면 체감온도. 실제 온도는 20도인데 내가 몸으로 느낄 때 온도가 뭐 25도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체감온도예요. 근데 그 체감온도는 습도가 높을 때는 체감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러죠. 습도가 높으면 쾌적하다는 느낌이 좀 안 들어요. 좀 약간 건조할 때 쾌적한 느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휘 3번 롭다의 쓰임이 어색한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기는 내가 그냥 할게요. 이 롭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5개의 문장에 다 쓰였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집 정원에 들어갔더니 향기로운 꽃냄새가 났다. 향기롭다 라는 말을 활용한 거죠. 그 다음에 침대, 소파, 장식장 등 거실 곳곳에 호화로운 가구가 많아 깜짝 놀랐다. 호화롭다. 이번 축구 경기에는 유명한 선수가 많이 출전해서 아주 흥미롭다. 새로 산 정장은 레이스가 달려있어 여성롭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여성롭다.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면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자유롭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롭다라고 하는 말이 다 쓰였거든요. 전미사로. 그래서 이 롭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내가 그 화면에다 적어놨죠. 그러함, 향기롭다, 향기 같다, 향기처럼 느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 그러니까 진짜 향기 같다 혹은 향기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할 때 향기롭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호화롭다는 것은 아주 그냥 화려하고 부자 사는 것 같다 그런 뜻이고요. 흥미롭다는 것은 아주 재미가 있다, interesting. 예. 근데 이제 네 번째 새로 산 정장은 아주 뭐라 그럴까 뭐 어떤 행사에 규모가 있는 행사에 갈 때 그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드레스 코드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오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자리, 중요한 행사에 갈 때 입는 옷,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들 같으면 나는 지금 정장 아닙니다. 정장 안 입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저고리 하나 더 입고 뭐 이렇게 넥타이를 하면 이게 이제 정장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남성 정장이 아니고 여성 정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레이스가 달려 있다고 그랬거든. 레이스는 이렇게 옷 끝에 이렇게 볼록볼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술을 놓은 거 비슷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레이스잖아요. 레이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여성들이 되게 입죠. 근데 이 여성롭다 할 때 여성롭다에 앞에 향기, 호화, 흥미, 자유 이런 것들은 형용사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여성롭다라는 말은 성립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이걸 말이 되게 하려면 스럽다를 붙여야 돼. 여성스럽다. 그래서 스럽다는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 여성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할 때 여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좀 언어 직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이런 단어를, 이런 문장을 자주 접해봐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해서 제7과의 제1장 읽기 끝났습니다.